첫 번째 영상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찍어보네요. 조그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저는 이제 서피스란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캠으로 쉽게 가볍게 찍고 있는 거고요.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이 직업을 많이 대체한다라는 얘기를 나오죠. 그리고 직업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나는, 물론 뭐 첫 번째로 생각나진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한 명밖에 없는, 그 시기에는 한 명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인 대통령. 근데 대통령이 인공지능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게 민주주의 얘기하고, 민주주의의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적인 자리가 대통령인데,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걸 보면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 한 명이 하이트헤드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저도 뭐 철학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아닌데 없는데,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 보니 하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인 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주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철학이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그 중에 또 플라톤이 엄청난 영향을 서양에 준 거죠. 뭐 서양에 영향을 많이 주었으니까 동양에 영향을 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플라톤의 그 사상과 이론을 서양이 많이 이제 차용을 하고 베꼈는데, 그의 주장 중에 무시된 분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도자를 뽑는 방법인데, 쉽게 설명하면은 뭐 대통령을 뽑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철인왕이라는 사람이 이게 조금 애매한데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개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집단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플라톤은 철인왕이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뭐라 그럴까, 민주주의, 여러 사람의 이제 판단을 가지고 뭐 투표를 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플라톤의 그 스승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배웠던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전혀 형식적인 문제가 없죠.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죠. 그것 때문에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인간은 잘못된 판단, 정치적 판단. 그 당시에도 이제 소크라테스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잘못된 판단인지 정치적 판단이 조금 애매하지만은 두 개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되게 소피스트들을 비판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도 있지만은 자기 입지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부분 정치적 판단도 들어갔던 거고, 개인적 이익,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해서 죽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본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을 한 거는 철인왕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철인왕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삶을 통해, 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안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공부 많이 하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단순히 지식만 높다라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공명정대하며 국가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사리사욕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반드시 그냥 양심이나 이런 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처자식도 있어야 되니까 먹고 살 것도 고민도 해야 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걸린 것들이 많으면은 진짜 자기가 아는 양심에 따라서 100% 판단을 해서 양심적으로 국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는 상당 부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100% 자기 양심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리 사욕과 자기가 처해 있는 이익, 그리고 자기네 계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을 넣고 국가가 조금 잘못된 방향 아니면은 국가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뭐 현대민주주의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철이랑은 결혼도 할 수 없고 가족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인간적 즐거움, 또 뭐라 그럴까, 사유재산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완전 무슨 스님이나 도 닦는 뭐 인도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플라톤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 철이랑을 만들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이제 똑똑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하고, 그리고 충분히 나이를 먹을 때까지. 근데 충분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 자료를 찾아보면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보통 한 4, 50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경륜과 뭔가 이제 쌓였을 때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못하니까 처자식도 없겠죠.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시키고 얘가 공부에 전념하고 4, 50 정도 되면은 이제 나라를 위해 순수하게 진짜 나라를 위해 봉사를 하고 나라에 위해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다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다른 거는 다 서양에서 오케이 하고 그걸 다 좋은 거다, 좋은 생각이고 좋은 제도다라고 해서 다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런 철이란 제도는 사실 서양에서도 발전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죠.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이 없어 사리사욕이 없는 완벽한 지도라는 현실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또 가족도 없고 사리사욕이 없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모 대통령 지금 감옥 가 있는 것처럼 뭐 가족 없다라고 뭐 이제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보장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고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플라톤이 살았던 세상과 이제 현재 우리의 삶은 완전 다르죠. 그 당시에는 이런 철인왕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철인왕의 카드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데, 이제 우리는 자세히 보면은 새로운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물론 뭐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봐도 되게 앞선 생각이고 너무 나아간 생각일 수는 있지만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히 보면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지식을 다 갖고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사람보다 훨씬 완벽한 판단을 하고, 인간과 달리 사리사욕이 전혀 없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 사실 인공지능입니다. 뭐 빅데이터 분석해서 어떤 것보다 정확하게 완벽한, 그리고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들과 지식들을 조합해서 정확한 판단, 가장 그래도 좋은 판단이 뭔지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인공지능이 월급 받지 않잖아요. 처자식이 있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무슨 특별한 결정력이나 내 뒤에 줄 쓴 사람을 따지지 않으니까 사리사욕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이 나타날 수가 있는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은 지금 발달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0년 정도면은 충분히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대통령 다 필요 없고 그냥 인공지능 똑똑한 거 뽑아서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고 공평하게 하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이해관계, 뭐 인간적 편견, 뭐 편견, 뭐 일시적인 감정, 정치적 욕심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플라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철인왕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 철인왕이란 게 조금
플라톤이 주장을 했을 때도 약간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철인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사리사욕도 없이 평생 동안 그렇게 수도승처럼 산 다음에 죽었을 때 뭐가 그 사람한테 이득이냐라고 했는데, 플라톤은 철인왕은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거를 배제한 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게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뭐 약간 이제 이상처럼 생각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을 해보면은 저거랑도 맞죠? 인공지능이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 저는 이상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면은 가장 어떤 복잡한 판단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판사입니다. 뭐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법정 가지고 뚱뚱뚱뚱 찾은 다음에 망치만 두드리면 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보면은,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댓글 레벨이었는데 요즘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 중 6명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사법행정권 남용 등, 그리고 사법재판거래 뭐 의혹 등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차라리 저는 그럴 바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AI를 도입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100% AI가 그 결론까지는 지금 낼 수 없겠지만은 적어도 AI 돌려보고 그거에 대해서 적당한 거를 가지고 조언 정도는 받고 그 조언을 공개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기계한테 맡긴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안 되면 5년에서 10년 뒤에는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인터넷 댓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법부 내에서도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를 보면 미국 위스콘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에게 물어보고 판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아직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대법원은 2021년을 목표로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AI 소송 도우미거든요. 근데 이게 조만간 AI로 발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찌됐든 확실하지만 확실한 거는 AI가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판사가 되는, 물론 뭐 한동안은 최종 그 판결은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은 AI한테 먼저 물어보고 뭔가 판단을 하는, 이미 이제 의료계 이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거 보고 이게 암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AI한테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래서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뭐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게 범죄냐 아니냐, 범죄면은 몇 년 살아야 되냐라는 걸 먼저 A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람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근데 언젠가 이게 되면은 보조가 아니라 사실상 AI의 말을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AI의 판사가 되는 날이 사실 멀지 않은 거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도 저는 10년에서 20년? 사실 20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면은 분명히 대통령도 AI로 해야 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